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우리 입시 오름 시청자 여러분, 수리논술의 김시훈입니다. 인사 먼저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입시오름의 안동욱 인문논술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 책이 나왔어요. 네, 이 고생들 많이 책이 하셨는데, 네, 네, 맞습니다. 이쁘게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 수리논술이 전국적으로 44개 대학이 실시하는데 네, 모든 대학을 다 담은 책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네, 우리 입시 오름에서는 항상 매년 이 책자가 나오는데 네, 이 책자가 시중에 있는 책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시중에는 몇몇 학교만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인문논술도 네, 네, 출간이 될 거라서 네, 우리 이제 저기 안동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 아, 책의 내용에 대해서 네, 네, 안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네, 네. 자, 선생님 이제 논술이 좀 있으면 시작되잖아요. 그죠? 네, 시험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언제부터 시작되죠? 가장 빨리 보는 시험이 이제 가장 빨리 치르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성신여대, 가톨릭대에서 9월 27일 날 가장 빨리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능 전 논술에서는 이제 그 상명대가 좀 가장 늦고요. 11월 자연계 1일까지, 11월 네. 1일까지 해서요. 그리고 수능 이후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또 네, 다 포진하고 아시다시피 있죠. 네, 주말 포함해서 예.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수리논술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리논술은 9월 27일 날 네, 연세대, 성신여대는 똑같은데 시립대가 들어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인문 쪽은 카톨릭대가 들어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올해 우리 음. 인문 논술의 네. 환경이 어떻습니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아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논술 전형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해가 아마 가장 최고로 이제 가장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표현이 좀 어떻게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씌어진 캡이 좀 벗겨졌다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논술 진입 장벽이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어느 정도 진입이 어느 정도 용이할 수 있게끔 이제 모자가 좀 벗겨진 상태. 일단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논술 반영 비율이 총점에서 논술 반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논술 입시 전형조차도 이게 그러니까 마저도 높아졌고 뽑는 인원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네,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그러니까 인원도 생각합니다. 증가하고 네, 그다음에 생기부나 교과의 반영 비율보다는 논술의 비중이 높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네요. 네네네.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 작년에 41개 대학에서 올해 44개 대학으로 대학도 늘어났거든요. 네네. 인문논술도 늘어났죠. 네, 같이 마찬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는 무조건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네. 특히 뭐 한 학교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여학생들의 이제 선망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도 논술 100%이기 때문에 내가 교과나 학생부 어떤 그런 내용이 기록이 좀 저조하다 해도 논술 100%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런 용기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제가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학생이 인문논술을 준비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네, 일단은 뭐 소위 너무 가볍게 얘기 나눌 때는 국어 성적이 좋으면 뭐 이렇게 인문 논술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꼭 반드시 국어 성적만은 아니더라도 특히 사회탐구 영역에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친구들은 국어 점수를 너무 개의치 않고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합니다. 네.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문제 출제할 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주로 많이 출제하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학 작품을 활용하면 했지 다른 것들은 그렇게 활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회탐구 영역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윤리나 사문. 사회문화 쪽에 좀 네. 강점이 있다. 그럼 난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자료나 도표 분석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체득하는 게 아무래도 좀 빠를 테니까요. 네. 6월 평가원의 분석표를 보니까 사문 인원이 네. 거의 뭐 50% 있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는 말씀은 많은 우리 인문계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몇몇 대학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도표, 뭐 통계 자료 이런 게 들어가는 게 거의 필수적인 학교들이 몇몇 학교 있거든요. 다음에 네.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 네. 특히 사회문화에서 도표에 강한 친구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말씀을 종합하면 네. 입시 환경도 좋아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인문 논술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다고 하면 네. 세 번째는 이거 같아요. 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나요?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게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제 첫 스타트, 준비의 스타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이렇게 너무 크게 웅장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제가 항상 모든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건데 그 학교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첫걸음이고요. 마지막도 기출 문제로 마무리하는 게 그 준비의 끝이라고 봅니다. 물론 중간 과정은 조금씩 대동소이하게 다를 수 있겠죠. 특정 유형만 좀 파보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 소폭 조정하면 되는 건데 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기출 문제를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 과정 좀 자세하게 말씀은 다 이 시간에 못 드리겠으나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논술 준비할 때 첫걸음도 마지막도 네, 기출 분석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네.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을 재료로 쓰기 때문에 네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수학에서도 미적분까지만 한 친구도 있지만 확통 기하가 들어간 학교가 또 준비되는 네네. 친구들은 네. 그쪽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문 논술 어떻습니까? 수리 논술에 비해서 네. 인문 논술의 진입 장벽의 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아, 분석해도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물론 뭐 상위권 대학에서는 인문 논술 그중에서 이제 상경 계열을 가려면 어느 정도 이제 약식의 수리 논술은 좀 필수 코스이긴 하지만 그거는 아마 이제 일부 제한된 영역이고 대부분은 수리 능력 계산 없이 네. 글 읽기 훈련, 글을 쓰는 음. 능력 이 정도. 그다음에 자료라든가 주어진 제시문을 주어진 시간 안에 분석하고 조건에 맞게 쓰는 능력. 요 정도만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다면 진입장벽은 수리 논술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라고 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리 논술은 이제 수학이 어느 정도 되지 못하면 이제 진입 자체를 못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에 비해서 인문 논술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이네요. 네, 좀 극단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극단적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경우인데 예. 국어 영역 점수가 실제로 5, 6등급 나왔던 친구가 네. 수석으로 모 대학에 합격한 아, 경우도 진짜요?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이게 네. 가르쳤던 아니, 학생인데 선생님이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네. 긴 호흡이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그 본인의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수능이든 뭐든 자기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논술이란 것은 이제 뭐 이렇게 좀 뭔가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른 걸 준비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수능 공부를 조금 더 언어 뭐 국어 영역이라든가 뭐 사회탐구 영역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한다.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들께 첨삭을 받고 지도를 받는다. 그러면 이미 진입 장벽은 넘어선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세분화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저기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수리논술만 보는 학교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수리논술하고 국어를 좀 합쳐서 보는 약술논술도 있고 네네. 또 그다음에 의학논술이 또 들어오는 학교도 있고 네. 과학논술이 들어오는 학교도 있고 네네. 다양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인문논술 같은 경우에는 네네. 또 여러 종류가 또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어떻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제 뭐 성대, 연대, 서강대 정도는 좀 다면화라고 해서 답이 정해지지 않고 추론 과정만 합당하다면 A든 B든 모두 답으로 인정해주고 그 추론 과정 자체가 이제 채점의 중요 기준인데요. 그 두세 학교를 제외하고는 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그리고 조금 하위권 학교로 내려갈수록 내용보다는 분량에 맞게 썼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주요 평가 기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게 인문 논술은 크게 세 개입니다. 요약 정리, 그 다음에 비교 대조,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평가하거나 반증하거나 이제 이 정도 세 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수리 논술처럼 진짜 거대하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그냥 요약. 요약도 역시 비교 대조를 잘 하려면 요약이 밑바탕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도 또한 요약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인문 논술은 이만큼 주어졌던 간에 그것을 나의 말로 패러프레이징해서 요약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지원해 볼 만한 게임이 바로 인문 논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네. 인문논술 보는 학교 중에는
한양대학교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수리가 좀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수리의 영향력과 네.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문 논술 쓴 거에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데요. 예. 한양대도 있고 뭐 경희대도 있고 음. 그렇긴 한데 그 학교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 탈락은 그 이렇게 뭐랄까 수리 영역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 약간 섞인 부분에서 거기서 당락이 거의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인문 논술이라 할지라도 나는 상경 계열이다. 예. 이쪽을 지원한다면 수리 논술에 대한 트레이닝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맞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네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금부터 인문 논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유리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렇게 준비한다고 수능 혹은 수능 이후에 네네. 승산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네. 일단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입 장벽은 이렇게 높진 않으나 그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가운데서 또 결국에는 이 대입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루기까지는 또 많은 경쟁률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러니까 9월 평가원 이후에 자기가 가채점을 한 다음에 일단 두 가지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고 싶은 학교, 그다음에 가능한 학교. 이 두 개를 크게 비교해서 상향, 뭐 소신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학교의 그 모의고사 이렇게 모의고사 뭐 논술 모의고사라든가 기출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 이런 과정만 계속 반복한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문 논술도 당연히 학원에 등록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첨삭과 교정을 받는 게 필수죠. 네,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이에요. 네, 인문 논술도 사실은 예. 수리 논술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절대적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어떻게 일단 접근을 하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일선 학교에서는 논술 수업이 없는데 입시에서는 논술 전형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스스로 메꿀 수 없는 거를 아무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도 시간이지만 어떤 글을 쓰는 전략,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매뉴얼은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이제 알려주시니까 시간이라든가 노력 등을 감안해 본다면 아무래도 학원은 좀 필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우리 인문 논술을 준비하려고 하거나 네. 준비 중인 학생들한테 네.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해져 있죠. 근데 인문 논술은 우르르 다 일단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과 이제 지원 경쟁률이 되게 다른 경우가 가장 큰 게 이제 수리 논술보다도 인문 논술인데요. 그러니까 난 들어가기 쉽다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나 그 많은 이들 중에서 나는 된다라는 강한 마음, 그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그 결과는 자신의 것이 되고 합격이라는 열매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방금 선생님과 말씀 나눈 내용대로 학원에서 반드시 코치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본인이 연습한다면 분명히 점점 합격의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문 논술 파이팅입니다. 네, 인문 논술 파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인문 논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종종 출연해 주셔서 네. 예, 인문 논술에 대한 정보도 주시고 네. 또 입시 환경에 대한 소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고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짧았는데 다음에는 좀 더 정교하고 네.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네. 정보로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수험생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안동 선생님께서는 저희 채널에 그 인문 논술 관련돼서 영상 강의를 계속 업로드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고하셔서 꼭 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상, 그 다음에 강의 영상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압축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테니까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은 저희 쪽에 올리고요. 혹시 문제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피드백 이런 것들은 저희가 카페를 통해 받을 테니까요. 거기 링크에 들어가 있는 카페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